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시간 수업 도전수학인데요. 그동안 배웠던 소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무게와 두께를 구해본다고 하네요. 무엇의 무게와 두께를 구해보게 되는지 수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나누어진 수를 가까운 자연수로 어림한 다음 어림셈을 했었죠. 어림하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됐었습니다. 숫자지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버림을 하든 아니면 대충 비슷한 자연수로 바꿔주든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됐었죠. 그리고 어림한 결과와 개선한 결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소수점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하면 우리가 몫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수학 무게와 두께를 구해볼까요? 색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무게가요, 색종이 한 장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재어보래요. 자, 여러분 집에 다 전자저울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없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직접 잰 무게를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재보면요, 1.5g 나와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색종이 50장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재어보래요. 50장의 색종이를 전자저울로 재어보면요, 여러분 80.5g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넘어가 보면 전자저울로 잰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다면 왜 그런지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0장의 무게가 80.5g이에요. 그런데 한 장의 무게가 1.5g입니다. 한 장의 무게가 정확할까?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지. 조금 이상하죠?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왜 그래요? 그렇죠. 50장의 무게이기 때문에 1.5에다가 50을 곱하게 되면 80.5가 나와야 되는데 1.5에 50을 곱하게 되면 80.5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지. 안 나와요. 1.5 곱하기 50은 75입니다. 하지만 실제 저울로 50장을 쟀을 때 무게가 80.5g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장의 무게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전자저울로 재기에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체중계에 A4 용지 한 장을 올렸을 때 무게를 잴 수 없는 상황,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무겁게 만들어준 다음에 한 50장 정도의 무게를 구한 다음에 그 50장의 무게를 어떻게 주면 될까? 그렇지. 다시 50으로 나눠주게 되면 한 장의 무게를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50장의 무게를 50으로 나누어서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좀 더 정확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저울과 계산기를 이용하여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은 먼저 계산기로 구해봐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식으로서 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50장의 무게가 그렇지 80.5g이었죠. 이것을 50으로 나눠주게 되면 색종이 한 장의 무게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0.5 나누기 50,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 찍어주는 형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0을 똑같이 50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나눠주게 되면 한 개씩 나눠줄 수 있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하면 30이 남네요. 30은 똑같이 50으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작은 모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말은 5를 내려준다는 뜻이겠죠. 다음 자리 숫자인 5를 내려서 이제 305가 되었네요. 305를 똑같이 50으로 나눠주게 되면요, 6개씩 나눠줄 수 있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해보면 5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는 5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더 작은 모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말은 0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50이 되었습니다. 50은 똑같이 50으로 나눠주면 그렇지 한 개씩 나눠줄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소수점 원래 자리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5 나누기 50의 계산 결과는 1.61이 됩니다. 그래서 색종이 한 장의 무게는 1.61g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의 두께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이죠. 색종이 한 장의 두께는 자로재기가 맞아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색종이 여러 장의 두께는 자로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선생님 저는 집에 색종이가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색종이 대신에 수학교과서 한 장의 두께를 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잠깐 멈춰 놓고요. 먼저 여러분이 한 장의 두께를 구해보도록 하세요. 모두들 색종이 한 장의 두께 또는 교과서 한 장의 두께 구해보았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의 두께는 자로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색종이 50장의 두께는 우리가 자로잴 수가 있죠. 재보면 그렇습니다. 4.5mm가 나와요. 그래서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구하는 식은 그렇지. 4.5mm, 4.5를 50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색종이 한 장의 두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 나누기 50.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원래 자리에 소수점 찍어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45를 똑같이 50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몫의 해당 자리에 0이라고 쓰고 우리는 더 작은 모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는 0을 내린다는 뜻이 되겠죠. 자, 작은 모형 450개가 되었습니다. 450을 똑같이 50으로 나눠주면 9개씩 나눠줄 수 있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찍어주게 되면 4.5 나누기 50의 계산 결과는 0.0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색종이 한 장의 두께가 0.09mm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과 비교해보자고 하고 있네요. 이 활동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학교에 등교했을 때 여러분이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의 무게와 두께를 구한 방법을 이용하여 무게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물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하여서 무게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 그렇지. 첫째로 낱개의 무게나 두께를 잴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이 가볍거나 얇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낱개의 무게나 두께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방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하여서 하나의 무게 또는 두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의 무게나 길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신핀 하나의 무게를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방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장지 한 장의 두께, 샤프집 한 개의 무게, 쌀알 한 톨의 무게, 바늘 한 개의 무게 등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도전 수학이라서 그런지 오늘 시간 정말 빨리 끝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도전 수학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그 속에 교훈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깃털 하나가 아무리 가벼워도 소수의 나눗셈만 잘하면 그 무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단 모든 깃털의 무게가 완벽하게 같아야 한다는 것은 함정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